네, 안녕하십니까. KF-21N에 대한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KF-21N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 해군이 진행하고 있는 전술인문기 사업입니다. 현재 로키드 마틴과 KAI는 공동으로 FA-50N을 개발 중에 있으며 함재기 기술에 대한 기술 접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T-50을 기반으로 만든 FA-50은 그동안 일부에서는 태생적으로 고등훈련기 기본으로 상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작은 크기에서 오는 작전 반경, 무장 능력 등 한계와 BVR 능력 부재 등으로 인해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공군의 전술기 420기 제한이라는 전술기 보유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전술기 중 상대적으로 저성능의 FA-50의 평가는 더 낮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FA-50의 빠른 스크럼블 능력과 낮은 유지비, 높은 가동률은 높이 평가받으면서 로우 전투기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FA-50이 순수 국산 플랫폼이 아니라는 한계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수정은 로키드 마틴과 미국의 무기 통합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FA-50의 레이더는 처음부터 AESA 레이더 장착을 추진했지만 KF-16 성능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조항으로 인해서 결국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되었습니다. 만약 초기에 영국제 AESA 레이더나 미국제 AESA 레이더 장착했다면 지금과 같은 BVR 업그레이드 문제가 적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AESA 레이더가 장착되었다면 가격 상승과 수출 통제로 그동안의 수출이 더 힘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T-50에서부터 TA-50 FA-50으로 개발 생산하는 동안 습득한 전투기 개발 능력은 1000마력 프롬 훈련기를 만드는 항공기 제조 기술을 4.5세대 전투기까지 독자 개발 가능하도록 기술적 퀀텀 점프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FA-50로 우리는 또 다른 기술적 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함재기 기술에 대한 접근과 개발 경험입니다. 아다시피 미 해군의 전술인문기 사업에 로키드와 KAI가 연합으로 T-50A를 기반의 파생형을 설계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술인문기 및 다장적기를 포함하여 200여 기 이상의 물량이 확보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시제기를 납품받아 후보 기종의 테스트를 시작으로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항공모함에서 터치 N-9만으로 이착륙을 진행하지만 기본적인 함재기 특성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주익 날개 확대 등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로키드와 KAI는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KAI는 기체 설계 변경을 담당하며 로키드는 항전 장비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 분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KAI는 T-52 훈련기로 제작되었고 미숙한 훈련 조종사를 감안하여 튼튼한 기골과 랜딩 기어를 장착했기 때문에 미 해군 사업에는 큰 설계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항공모함 갑판에서 잠시 착륙 착함할 뿐 함재기 착륙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착륙 과정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는 가파른 각도로 착륙 비행 코스를 진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지상 착륙과는 다른 강한 충격이 가해지므로 기골과 랜딩 기어의 보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레스팅 후크 사용을 통한 완전한 착륙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분적인 개조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KAI는 미국이 제공한 함재기 기술 자료를 기반으로 함재기를 설계 및 테스트할 기회가 생긴 것이며 이 과정에서 로키드 마틴의 기술 컨설팅도 함께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KAI가 기체 재설계 시 함재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함재 설계 기술 일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특히 만들어질 함재기 파생형에 대한 실제적인 비행 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로써 얻어지는 데이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데이터와 경험이 될 것입니다. KAI 기술진은 미 해군의 ROC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개수할 예정이며 FA-50N의 선정 시 기체 설계와 비행 테스트를 포함하여 4.5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함재기는 착함 시 300여 개의 다양한 장비를 사용해 착함 비행 시작해 18초 이내의 갑판에 착함과 동시에 4개의 어레스팅 와이어 중 하나를 착함 후크에 걸어야 착함이 가능합니다. 이때 어레스팅 와이어를 걸지 못하면 해상에 추락하게 되므로 다시 이함할 수 있도록 최대 출력 상태로 엔진을 가속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런 항공모함에 대한 착함은 통제된 추락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비행 특성과 제약적인 환경에서 이착륙을 해야만 하는 조종사의 양성과 유지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영국이 퀸항모 건조 시 사출기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전자기식 사출기 수급 문제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조종사 양성 및 유지가 이유였습니다. 중국은 기존 공군 조종사 대신 신규 조종사를 중심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공군 조종사의 이착륙 습관이 항모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규 조종사를 중심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해군이 조종사 양성 시 꼭 참고해야 하는 부분이며 자체적으로 조종사 양성 부분도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미 해군 전술인문기 사업에 FA-50N이 선정된다면 항공모함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기골과 성능을 보강하여 20여 기 정도 해군 항공대에서 구매 운용하여 향후 항공모함 운용에 대비하는 조종사, 인력 양성 및 개발 운용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50N은 함재기용으로 제작되어 현 FA-50보다 이착륙 거리는 짧아지기 때문에 울릉도 공항의 긴급 전개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이착륙에 대한 자동화를 통해 이착륙에 대한 조종사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륙은 자동으로 시스템이 통제되고 있으며 착륙에 대한 자동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이 도입하려는 자동 착륙 시스템 JPALS는 실전 배치 단계에 도달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자전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고출력 데이터 링크와 거리 오차와 고도 오차를 1에서 3m 수준으로 개선한 DGPS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현된다고 합니다. 조종사는 혹시라도 모를 착륙 오류를 대비해 엔진 추력 조절용 스크롤에만 손만 올려두면 함재기 착륙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아직까지는 조종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지만 MQ-25 스팅레이 무인 함재기가 운용되면서 자동으로 착륙이 수행되고 있어 완전 자동화는 빠른 시간 내에 구현될 것이라 보입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고출력 데이터 링크와 DGPS 시스템이 있다면 구현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무인기 운용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쌓여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 해군이 전술인문기 사업에 항공모함 이착륙 기능을 제외한 이유입니다. 만약 미 해군용으로 FA-50N이 선정이 된다면 당연히 FA-50N에 JPALS 시스템이 통합될 것이며 KAI도 테스트 과정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FA-50N을 통해 우리는 함재기 개발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으며 FA-50은 우리 전투기 개발에 있어 정말 소중한 플랫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